자, 정수론에 에서 되게 중요한 정리 하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은 제가 안경을 벗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론에서 소수 판정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요. 어떤 n이 소수인지 아닌지 판단하고 싶을 때 루트 n 이하의 소수들로 나누어서 이 소수 중에서 하나라도 나눠지면 합성수라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거는 소수라는 얘기입니다. 자, 왜 이렇게 되는지를 증명해 드리면 만약에 합성수라고 가정을 하죠. 합성수라는 얘기가 1보다 큰 두 개의 수로 쪼개진다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a가 루트 n보다 크고 b가 루트 n보다 크다고 가정을 하면 a, b를 보세요. n보다 커져서 모순이 생겨요. 이 얘기가 뭐냐면은 즉 a가 루트 n 이하거나 b가 루트 n 이하라는 겁니다. 이 사이의 말은 오화가 돼야 되겠죠.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둘은 1보다 크다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적어도 루트 n 이하의 소인수가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즉 다시 얘기하면은 n이 합성수일 때는 요약을 해드리면 n이 합성수라면은 루트 n 이하의 소인수가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루트 n 이하의 소인수가 존재하면은 n은 합성수가 될까요? 그건 너무 당연하잖아요. 루트 n 이하의 소인수가 존재하면 그걸 p1이라고 했을 때 n이 p1하고 같아지지는 않겠죠. 만약에 요것 두 개가 같다고 하면은 n이 1밖에 안 되죠. 그죠? 그래서 필요 충분히 잠시만요. 제 논리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맞죠? 이게 반대쪽도 성립하는지를 보려면은 소인수도 결국 소수이기 때문에 그것이 다시 n이 1인 경우는 루트 n하고 n이 같은데요. n이 1이 될 수는 없죠. 왜냐면은 루트 1 이하의 소인수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럼 n이 2 이상이라고 가정을 해야겠죠. n이 2 이상일 때는 이런 관계가 존재를 하게 되고 n을 나누는 어떤 소인수 p1이 존재한다고 했을 때 p1 곱하기 d는 1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이게 반대쪽도 성립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거는 소수 판정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루트 n 이하의 소수가 하나라도 나눠지면 합성수고요. 그렇지 않으면 왔다 갔다가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은 소수가 된다라고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걸 바탕으로 해서 뒤에 또 문제가 나올 겁니다. 자, 이제부터 문제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문제 중에
아주 유명한 형태의 문제가 있는데요. 다들 한 번쯤은 보셨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네, n이 2 이상입니다. n이 2 이상일 때 이게 자연수가 될 수 없다는 거 증명하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힌트가 뭐냐면 요 n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가장 큰 2의 거듭제곱꼴 형태를 2의 k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2의 거듭제곱꼴 중에서 맥시멈을 잡았기 때문에 가장 큰 그 2의 지수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홀수들 예를 들어서 1, 3, 5 n 이하의 모든 홀수 n이 홀수인지 약수인지 짝수인지에 따라서 끝나는 홀수가 뭐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들의 곱하기 있죠. 이것들의 곱을 라지 n이라고 그러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류법으로 만약 이게 자연수라면 양변에 n 곱하기 2의 k-1제곱을 곱해 보겠습니다. 자, 오른쪽에도 n 곱하기 2의 k-1제곱을 곱하게 되면 자, 좌변은 자연수가 되고요. 우변은 아까 최대 정수, 최대 지수로 잡았던 2의 k성 있죠. 여기가 2의 k성분의 1이 되죠. 자, 요거의 곱을 살펴보면은 2분의 n이 이때까지의 곱이기 때문에 n이 됩니다. 절대로 이거는 약분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항들을 다 곱했다고 생각을 했을 때는 n은 홀수들의 곱하기이기 때문에 모든 홀수 부모를 가진 거는 다 약분이 되어서 자연수가 되고요. 이제 짝수를 살펴봐야 되는데, 자, 요 항을 제외한 모든 부모들의 2는 다 약분이 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n이 어떤 요 부분을 요 2는 걱정할 필요 없고 혹시 홀수가 나오더라도 n은 여기 나온 모든 홀수들을 다 곱했기 때문에 자연수가 된다는 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홀수 부분은 분배 법칙할 때 자연수가 되고 짝수 부분 역시 이 이유에 의해서 자연수가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홀수가 되기 때문에 서로 모순이 됩니다. 이거는 아주 유명한 형태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KMO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 문제는 2008년도 KMO 문제입니다. 우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요거 보셔야 됩니다. 약수의 개수가 6개라는 조건을 보셔야 되는데요. 역으로 생각을 하면 약수의 개수는 우리가 소인수 분해를 했을 때 지수 더하기 1을 다 곱하는 그런 형태로 나옵니다. 그래서 6은 우리가 약수를 구할 때 수 나누기를 이렇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세수로 분리될 수는 없고요. 혹시 세수로 분리 이상의 세수로 분리가 된다면 그 경우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요 1이라는 것은 어떤 수의 영성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거는 생각해 줄 필요가 없고요. 이 6은
첫 번째로 p의 5제곱이 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요 경우는 2는 어떤 소인수의 1제곱에서 나왔죠. 그리고 3는 어떤 소인수의 제곱에서 나왔습니다. 그럼 요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한번 살펴드리면 약수의 합이 이렇게 된다고 했기 때문에 p제곱 더하기 p3제곱 p4제곱 p5제곱이 되죠. 그래서 2분의 3 p의 5제곱 더하기 9가 됩니다. 그래서 양변의 2를 이렇게 곱해주고요. 그래서 최고차항인 3p의 5제곱이 우변에 있으니까 2p의 5제곱을 옮겨주면 p의 5제곱이 되죠. 그리고 요걸 이제 분배를 해야 되겠죠. 먼저 p부터 이렇게 분배를 하게 되면 그리고 숫자를 좀 교통 정리를 하게 되면 여기 9가 있는데 2가 이렇게 넘어와서 7이 됩니다. 그래서 요 p는 소수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이 밑줄 친 부분이 p의 배수라면 이 7 역시 그 p로 나누어지는 수가 돼야 되는데요. p가 소수라는 걸 그러니까 정 이해 안 되시면 그냥 p의 5제곱을 여기로 넘겨서 생각해 보면은 요게 p로 나누어지죠. 좌변이. 그러니까 7은 저 p로 나누어지는데 p가 7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p가 이제 7이 될 수 없는 이유는 직접 여기다 p를 대입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방금 p 5제곱이 여기로 넘어가기 전에 식을 다시 보시면 2p의 세제곱 더하기 2p의 4제곱이 p 5제곱 더하기 7, 요 p 자리에 7을 대입했다고 생각을 했을 때 7진법으로 이거는 6자리 수가 되죠. 5선까지니까. 그리고 여기는 앞에 개수들이 전부 7보다 작은 2고요. 7진법으로 5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모순이 생기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를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경우는요. 요게 모든 약수의 합은 1부터 요 치수까지 그리고 1 더하기 q 이렇게 하면 이거를 분배했을 때 모든 약수의 합이 나오게 되는 거겠죠.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리고 2분의 3에 p제곱에 q라 그랬죠. n이 더하기 9가 됩니다. 이런 형태의 부정정 방정식을 풀 때는 지금 p에 관한 2차식이고 q가 가만히 보면은 1차식이잖아요. 그래서 이 계산은 좀 이게 단순히 2를 곱하고 뭐 분배하고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럴 때는 차수 낮은 걸로 1차인 q에 대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 p제곱 마이너스 2p 마이너스 2분의 2p제곱 더하기 2p 마이너스 7이 됩니다. 분모가 0이 아니라는 것은 이거는 0인 그 p의 해가 그 무리수근이기 때문에 0이 아니라는 걸 보장받을 수 있고요. 자, 요걸 분리해 내시면 2 더하기 p제곱 마이너스 2p 마이너스 2가 되고요. 그래서 6p 마이너스 3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주의사항이 p가 2일 때는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P에 2를 넣었을 때는 분모가 마이너스 2가 되고 위에가 홀수가 되기 때문에 Q는 정수라는 자연수도 정수이기 때문에 극이 모순이 되게 됩니다. 그럼 P가 3 이상이 되면은 이 부분이 양수라는 것을 보장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자, 요 부분이 일단 그 자연수가 된다는 조건에 의해서 같거나 커야 됩니다. 분모보다. 그러니까 이렇게 풀 수 있는 이유가 사실은 P가 좀 어느 정도 일정 이상 커지게 되면 이 부분이 이 부분보다 항상 크기 때문에 분자가 0이 아닌 이상 이렇게 해가 제한이 되게 됩니다. P가 커질 수 있는 범위가. 그래서 이쪽으로 넘기시면 P제곱 마이너스 8P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16이 필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숫자를 교통정리를 했을 때 마이너스 2가 플러스 16이 되는데 18을 더했으니까 15가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P-4의 제곱이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차례차례 넣어보는 겁니다. 작은 소수부터 우선 P가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15 이하로 제한되는, 아까 2는 안 된다 그랬죠. 그렇다면은 3 되죠. 그리고 4를 넣으면 되죠. 근데 소수기 때문에 5가 또 됩니다. 7 되죠. 11부터는 네, 이쪽이 같거나 크게 됩니다. 그러니까 3, 5, 7을 넣었을 때를 봐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조사하실 때 약배수 관계를 이제 살펴보시면 됩니다. 3을 넣었을 때는 15가 되고요. 아래쪽은 3의 제곱에서 3 빼기 2가 1이니까 P는 3을 넣었을 때는 전체적으로 17이 됩니다. Q는 17이 되고요. 이 경우에. 그리고 5도 넣어보면은 5를 넣었을 때는 27이 되죠. 5를 넣었을 때는 25에서 얼마가 되죠? 10을 빼면 15, 13이 되기 때문에 부적절한 해가 됩니다. 그리고 7을 넣었을 때는 7, 6, 42에 어떻게 됩니까? 7을 넣었을 때는 39가 되죠. 7을 넣었을 때는 7, 7, 49에 14 빼면은 35, 33이 되어서 역시 부적절한 해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n의 값은 아까 전에 7 안 됐고요. 이 경우에 P제곱 Q이기 때문에 (919, 97이 63) 153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 문제는 자, 어떤 수의 제곱이라고 그랬습니다. P의 R제곱을 했을 때 플러스 9R의 6제곱을 하니까 그냥 K제곱이라 쓰겠습니다. 널리 알려진 방법입니다. 넘겨서 합차로 인수분해 된다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되죠? 넘겨서 합차로 인수분해 되면 그러면 생각할 수 있는 게 P의 X승, 요거는 P의 Y승인데 혹시나 P의 Y승이 1이 될 수는 있겠죠. 이게 소인수가 저기
P가 R보다 크기 때문에 혹시 Y가 0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실제로는 Y가 0이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Y가 예를 들어서 자연수라면, 그러니까 1 이상이라면은 요것도 P의 배수, 요것도 P의 배수죠. 그래서 이쪽에서 이쪽을 빼게 되면은 6R의 세제곱이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이 P의 X석에서 P의 Y성을 지금 뺀 결과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우변이 P의 배수여서, 자, 요거 역시 P의 배수가 되죠. 그럼 어떤 결론을 얻을 수 있냐면은 지금 P와 R은 요것도 소수, 요것도 소수인데 같은 소수는 아니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P는 절대로 R 세제곱과 관계가 없기, 나눌 수 있는 서로소이기 때문에, 관계없는 서로소이기 때문에 P는 2 아니면 3입니다. 여기까지는 이해되셨죠? 네. 그러면은 이제 이 상황에서는 그리고 요 등호 조건을 보셔야 되는 게 적어도 P는 2가 아닙니다. P가 2라고 가정했을 때는 2보다 작은 소수가 존재해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습니다. P는 3이라는 결론이 나왔죠. 그럼 다시 보겠습니다. 이제 P가 3이기 때문에 6R의 세제곱은 3의 X성에서 3의 Y성을 빼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고, 이 모든 사실이 Y가 1 이상이다 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요. 자, P가 3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자리죠. 3보다 작은 소인수는 2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R는 2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어떻게 되죠? R은 2니까 6, 8, 48이 됩니다. 그러면 Y가 1 이상이기 때문에 3을 가볍게 나눠주면 16은 3의 X-1성에 3의 Y-1이 됩니다. 자, 요 관계를 살펴보면 다시 여기를 보시면은 이게 뭔가 좀 이상하죠? 지금 그 X가 Y보다 크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좀 차이가 나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3의 배수인데 더 이상 3의 배수가 되는 게 불가능합니다. 요 16이 3의 배수가 아니니까. 그래서 Y-1이 0이라는 거 알 수 있죠? 3의 0성이 1이 되니까. 근데 요거를 넘겨보면은 17은 3의 X-1성이 됩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모순이죠? 지금 이거는 양의 정수인데 3의 X-1성이 17이 되니까.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밝힌 게 이 모든 게 Y가 1보다 크다고 해서 모순이 생겼으니까, 다시 말해서 Y는 0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즉 다시 얘기하면 이 부분에서 여기 Y가 0이라는 게 K-3R 세제곱이 1이 되고요. Y가 0이니까. 그리고 K 더하기 3R 세제곱을 하면은 P의 R제곱이 됩니다. P의 R제곱입니다. 이제 이 형태에서는 전형적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이 나오죠. 자, 이거는 그냥 이게 변변 빼는 거죠. 변변 빼게 되면 이렇게 빼게 되면은 6R 세제곱이 나오고요. P의 R제곱 빼기 1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부등식은 그냥 대소관계 뿐입니다. 지금 R 세제곱이 있기 때문에 P의 R제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대소관계를 보면은 P가 R보다 크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R이 그리고 P가 3을 넘을 수 있는 지수가 이게 P에서는 5기 때문에 5 이상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P의 R제곱 부분이 P가 5개가 곱해져 있습니다. 안 그래도 P가 큰데 5개나 곱해버리면 6R 세제곱이 이 크기를 감당을 할 수 없습니다. 자, 따라서 R은 이렇게 되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2 또는 3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R이 2일 때를 보면은 6, 8, 48이 되죠. P제곱 마이너스 1에서 P는 7입니다. 이거는 말이 됩니다. 자, 그리고 R이 3일 때를 살펴보면은 6, 9, 54가 되고요. P의 3성 빼기 1이 되어서 P가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자, 따라서 P는 7, R은 3이 되어서 2죠? 2가 되어서 P 더하기 R은 9가 되게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이거는 상대적으로 되게 간단한 문제입니다. n은 두 자릿수고 n제곱의 각 자릿수의 합에 n의 자릿수의 제곱 합의 제곱과 같다. 두 자릿수를 10의 자리를 x라고 그러고 100의 자리를 y라고 쓰겠습니다. 이 말을 이제 n제곱을 계산해 보면은 100x 제곱이 되고요. 20xy가 되고 더하기 y제곱입니다. 근데 이거는 결론으로부터 역추적을 하는 게 되게 편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n의 자릿수 합의 제곱을 표현을 하면 n의 자릿수의 합이 이렇게 되죠. 근데 그거를 제곱을 했을 때는 보시다시피 x제곱 더하기 2xy 더하기 y제곱입니다. 근데 제가 역추적을 하라는 뜻은 근데 K유무 문제가 좀 대부분 다 그렇지만 어떤 거를 단서 하나를 찾아내거나 아니면 거꾸로 역추적해서 좋은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만약에 x제곱이 자릿수가 이렇게 크지 않다면은 그러니까 이게 이 자체가 100의 자리로 들어가고 그리고 여기서 이 자리가 10의 자리 즉 10 곱하기 2xy로 10의 자리로 2xy로 들어간다고 하고 y제곱도 1의 자리로 그냥 들어간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럼 이런 가정은 이런 생각은 어떻게 해내느냐 경험이죠. 저는 경험이 되게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만 된다면은 진짜 이상적인 상황이 나오죠. 요거의 제곱의 각 자릿수 합이 그러면 요건 제가 말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은 만약에 y 제곱이 그 자릿수가 올라가는 예를 들어서
4 이상만 돼도 16이 되죠. 그 16이 되는 상황이 나온다면 자릿수의 합이 이쪽이 작아지게 돼요. 16이 그냥 여기에 이대로 들어갔으면은 그대로 요거랑 같아지는데 16이 됨으로써 1이 올라가고 6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0의 자리로 EXY가 들어가는 상황하고 XY가 예를 들어서 7, 8이 56, 5 올라가고 6이 되는 상황이 되면은 등호 조건이 또 깨지게 돼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x제곱이 16 이런 식으로 그냥 16으로 더하면은 요거랑 같아지는데 1 올라가고 6 됨으로써 그 등호 조건이 깨지게 돼요. 결국 이 조건은 어쨌든 세 자릿수이기 때문에 x가 1 아니면 2 아니면 3까지 가능하겠죠. 그리고 이 y제곱도 그렇기 때문에 0 아니면 1 아니면 2 아니면 3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EXY도 자릿수를 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 조건을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이렇게 직접 세는 게 제일 빠르죠. 자, 곱해서 5를 넘지만 않으면 됩니다. 자, 2, 3은 이미 넘었죠. 그리고 3, 0, 3, 1, 3, 2도 넘기 때문에 자, 4가지에다가 3가지에다가 2가지를 더하면은 이러한 양의 정수는 9개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많이 보셨던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우선 부등식을 세우면은 이 28분의 5를 56분의 10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통일을 시켰냐면 a분의 b로 바꿔서 5.6으로 바꿔 쓸 수 있죠. 뒤집어지니까 5.7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따라서 a를 곱했을 때는 결국은 지금 분모가 b죠. 이게 존재를 하면 돼요. 그러면은 차례차례 넣어서 a가 1일 때를 보면 존재 안 하게 돼요. 그러면 2배를 했을 때는 역시 존재 안 하게 되죠. 근데 딱 3배를 했을 때 딱 b가 17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정답은 51입니다. 자, 이 문제는 사실 2018년 2017년이었나? 2018년이었겠네요. 그때도 이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랑 엮어서 잘 보시기 바라면서 다음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를 보시면 이게 자, 잘 들으셔야 됩니다. 네, 이게 n보다 작고 n의 약수가 아닌 거 이제 분류를 해볼게요. 지금 n제곱의 약수는 예를 들어서 이 초딩 때 이런 거 배웠죠. 1 곱하기 n제곱이 그러니까 쌍으로 이렇게 존재하죠. 그리고 어떤 d라는 약수가 d분의 n제곱이랑 이렇게 매칭이 돼요. 네, 이렇게 매칭이 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수부터 쭉 이렇게 쓰고 큰 수부터 쭉 올라오게 돼요. 근데 어떤 경우가 딱 이렇게 가운데 n이 하나가 있죠. 요 n은 자기 자신 n을 곱해야만
n제곱이 나와요. 그렇다고 해서 이 n을 두 개로 세지는 않죠. 그러니까 이게 제곱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제곱수는 사실은 이렇게 곱해서 n제곱 되는 관계의 짝을 이렇게 지어서 가운데 n을 제외한 모든 거는 이렇게 쌍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그래서 n 곱하기 n만 제외하면 그 n보다 작은 약수와 n보다 큰 약수로 이렇게 경계선을 그어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n제곱의 양의 약수 중에서 n보다 작은 것을 세보면 지금 이 n제곱을 했을 때는 2의 60성에 3의 30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 몽땅 다 합쳤을 때 61 곱하기 31개의 약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 초록색 n이라는 소인수를 하나 빼겠습니다. 그래서 2를 나누게 되면 이게 945개가 나온대요. n보다 작은 소인수가 요만큼이 나와요. 근데 문제에서 구하라는 거 보시죠. n보다 작은 거는 이렇게 구했는데요. 이 중에서 n의 약수가 아닌 거의 개수를 구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 n의 약수 중에서 자 n의 약수의 개수를 세보면 31 곱하기 16이 되겠죠. 지수 더하기 1을 계산하면은 496개가 돼요. 근데 이 중에서 n보다 작은 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n의 약수는 모두 여기 속에 다 들어가죠. n의 약수는 n제곱의 약수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n보다도 작죠. 그래서 근데 n을 하나 빼주셔야 되겠죠. 왜냐하면은 n의 약수 중에서 n은 딱 여기 초록색에 속하니까. 그래서 495개를 이렇게 빼게 되면은 450개가 됩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450개입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